뭐 합당 문제 때문에 뭐 민주당이 뭐 대단히 시끄럽고 이게 저는 이제 참 이게 의도적으로 좀 준비한 카드가 아닌가 그런 이제 의혹이 점점 이제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가 오늘 이제 그 이현주 최고위원이 매불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불쇼를 나중에 봤어요. 이현주 의원이 이제 출연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아가지고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이현주 의원 이제 출연한 그 대목만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재밌는 게 그 박지원 의원도 오늘 같이 출연을 했더라고. 이현주 의원하고. 참 최욱이 방송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박지원 의원이야 이제 청랩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사실 가장 먼저 이제 조국당과의 합당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반면에 이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반청의 기수죠. 지금 반청의 기수예요. 가장 앞장서 가지고 정청래와 나를 세우고 있고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진짜 힘든 일 하고 있지. 그래서 주다르크 이제는 주다르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추다르크는 이제 뭐 끝났고 추다르크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 주다르크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국상됐죠 지금. 최한욱 TV에서는 주다르크인데 저기 딴지 게시판 가면은 국상이 됐어요. 국상이. 나경원보다 이현주를 이제 더 싫어하더라고. 제가 SNS도 보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진 않는데 페이스북 보면서 그 족밥 문바 색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친구 끊고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더라고. 제 패친 중에 족밥 문바들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았는데 요것들이 이제 명파리 하면서 조용히 숨어 있다가 이제서 이제 다 본색을 드러냈더라고요. 족밥 문바들이. 그래서 싹 색출해가지고 싹 차단하고 있어요 지금. 족밥 문바들은. 근데 아무튼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아주 뭐 이현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뭐 죽이려고 난리야.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좀 힘이 돼줘야 되겠다. 그 개장수하고 그 털레반들은 그 뭐 강덕구 의원이나 강덕구 의원한테 문자를 뭐 13,000개를 지금 문자 폭탄을 뭐 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유치한 거 하지 말고요. 그 뭐 정청래한테 뭐 문자 폭탄 보내면 뭐 합니까? 이성윤한테 문자 폭탄 보내면 뭐예요? 그런 유치한 짓거리 하지 말고 그 최한욱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응원 문자 보내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나 강덕구 의원, 황명선 의원이 지금 고생이 많은데 특히 이현주 의원이 지금 뭐 앞장서 가지고 그냥 뭐 단기 필마로 정청래와 맞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응원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힘내라고. 문자 폭탄 또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원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그냥 월요일이 되자마자 여기저기 지금 방송 출연해가지고 일당 100으로 싸우고 있어요. 일당 100이 아니라 뭐 일당 100만이지 일당 100만. 그래서 욕이란 욕은 이제 다 먹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현주 의원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이게 정치인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지지자들하고 싸운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특히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 복당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주홍 글씨가 있죠 가슴에. 뭐 철새라는 뭐 이런 주홍 글씨가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친문 문바들은 이현주라면 아주 치를 떠는데 이현주 의원이 이제 복당할 때도 털레반들은 그때부터도 아주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현주 복당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지금은 더 날뛰는 거죠. 더 날뛰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이현주 의원이 오늘 매불쇼 출연을 해서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저희 어머님이 매불쇼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엄청 막 이현주를 욕을 하더라. 그런데 의외로 매불쇼에서는 이제 이현주 욕하는 사람, 이현주 응원하는 사람들이 뭐 뒤섞여가지고 난장판이었겠죠. 근데 저희 어머님 말씀으로는 오늘 매불쇼 보신 분들은 좀 뭐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이현주를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러더라고요. 채팅창에서는. 그러니까 이현주를 욕하는 사람하고 막
그 이현주를 욕하는 사람이 뒤섞여가지고 난장판이 됐는데 예, 오히려 어머님이 자세히 보니까 혜태님 벌써 합당했는 것처럼 웃음 나오는 거 참고 있네요. 잔들고 가면서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합당 안 돼요. 합당이 쉽게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보니까 오히려 그 매불쇼에서는 이현주 의원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더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불쇼도 한 20만 되잖아요. 20만인데 이현주를 응원하는 댓글이 더 많다? 이게 이제 민심이 저는 벌써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아무튼 매불쇼에서 이현주 의원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매불쇼에서 이현주 의원의 이야기를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좀 왜 중요한 얘기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간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주장은 뭐 일견 타당할 수 있다. 네. 최소한 최고위원들하고는 좀 소통을 해야 됐던 건 아니냐. 그런데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건 결국 당내 갈등으로 가고 국민의힘 쪽에 먹잇감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물밑에서 어차피 같은 지도부니까 물밑에서 소통을 좀 하고 교감도 좀 하고 그래도 내 목소리가 전혀 먹히지 않을 때 그때 공개적으로 좀 성토를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20분 전에 그 얘기를 딱 듣고 한 5분 정도 얼어붙어 있다가 네네네. 잠깐만 네. 이런 걸 갖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우리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이거 설명 제대로 하고 논의하고 굉장히 숙고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지금 기자회견 잡아놨다. 그래서 최고위원 몇 분이 잠깐만 이거 붙잡았어요. 네네. 지금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뿌리치고 나가서 기자회견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리고 나서 사실은 약간 하루 정도 아마 조금 뭐 설명이 있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그 약간 불쾌했던 것은 상대 당과 우리의 관계를 떠나서요. 그걸 미리 거기하고 미리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업으로 우리가 그 비유를 하자면 M&A를 하는데 대표이사가 이사회나 주총에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서 계약을 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사들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걸 말리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제안이 당 차원의 제안이란 없었다. 그게 이제 우리 최고위원들 뭐 다는 알지 몰라도 상당수가 생각하는 바고요. 그래서 당 차원의 제안이라는 것은 논의와 숙고를 거친 끝에 전략적 어떤 고민 이런 걸 다 거친 끝에 제안을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 제안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실무적인 고민들과 논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근데 앞에 이것이 다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사실은 말씀드릴 편이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죠. 우리 당원 당규 어디에도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발표하는 그것도 그냥 사실 우리한테 제안하거나 당원들한테 제안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제안한 거거든요. 전혀 논의 없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최소한 지도부하고는 이 뭐 후속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그런 지금 교감이나 소통이 없는 그 상황입니까? 이후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사무총장이 네. 뭐 2달 안에 해치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역시.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말씀드린 것처럼 숙고 후에 제안이 당 차원에서 있고 만약에 제안하기로 우리가 결정이 되면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저쪽이 화답이 오면 그 이후에도 실무적인 절차가 상당히 진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또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그냥 흡수냐 아니면 지분을 그 주는 거냐.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죠. 이런 굉장히 네. 그거는 제안이 제대로 된 다음부터 또 그게 있습니다. 근데 네. 제안부터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저희 되게 황당했는데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네. 같이 네. 같이 모여서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별다른 설명이나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못을 박아서 3월 달쯤에 3월까지인가 뭐 끝내야 된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사무총장이 저희는 그래도 선출직 최고위원들입니다. 네, 2달 안에 정리해야 된다고 네, 그 조승래 얘기도 사무총장이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이 매불쇼에서 한 발언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이건 진짜 그야말로 사당화예요. 이게 지금 정청래 당입니까? 정청래 개인 당이에요? 이게 뭐 아니면 털레반들의 당이에요? 이게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 당원들은 털레반만 있어요?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 최고위원회를 그럼 뭐하러 만듭니까? 최고위원을 왜 뽑아요? 선거는 왜 해? 당대표만 뽑으면 되지. 당대표 마음대로 할 거면은 최고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원당규 어디에 당대표가 마음대로 합당과 같은 중대사안을 개인 의견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런 게 당원당규에 뭐 명시된 바가 있습니까? 당대표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정청래, 이게 청래당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저게 당대표 개인이 제안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털레반들이 참 웃기는 소리를 하던데, 지금 이현주나 강두구, 그 다음에 황명선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당대표가 논의를 하자고 그랬으면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말들이 많냐. 아니, 이게 독재지. 이게 입틀막이지. 뭐가 입틀막이에요. 최고위원들은 우리 당원들을 대표해서 저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하는 거잖아. 일개인이 아니야. 이현주는. 이현주건 황명선이건 강득구건 민주당 당원들의 상당수를 대표해서 저 자리에서 당원 대신 당원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민주당 당원의 40% 이상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가 60%를 득표를 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럼 최소한 40%의 당원들은 정청래와 생각이 다른 거잖아. 그 40%의 당원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는 게 그 이현주 의원, 강득구 의원, 황명선 의원인 거예요. 그 일 개인의 의견이 아니야. 근데 아니 문제 제기, 그리고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그 절차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현주를 막 죽일 대역죄인처럼 막 비난을 하더라고. 저는 민주당에 이렇게 민주의식이 없는 당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 다 떠나서 합당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최고위원회 20분 전에 당대표가 통보하듯이 나 합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최고위원들이 말렸다고 하잖아요. 기자회견, 이거 이 상태에서 기자회견 못한다. 왜냐하면 누가 도대체 당대표가 조국당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합당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게 정청래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민주당이 조국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이다 생각을 하지, 정청래가 조국에게 합당을 제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대표잖아. 민주당을 대표해서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게 그게 당대표의 위치예요. 당대표 되면은 그게 권력이 돼가지고 지멋대로 하라고 당대표 뽑아주는 게 아니야. 그게 어느 나라에서 그따위 민주주의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말리는데도 기어이 가갖고 기자회견을 하는 건
이거는 독재예요. 독재도 아니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 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 열었는데 국무회의 열었을 때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들만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에 찬성했던 국무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덕수 징역 23년 받았어. 그리고 그때 말린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당대표가 당을 사유화해서 제멋대로 당을 운영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당원들이 반대를 한 거잖아. 하지 말라고.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는 20분 전에 국무위원들 20분 전은 아니죠. 야 차라리 그래 윤석열이 더 낫네. 예? 아니 윤석열은 그래도 한 시간 전인가요? 예, 푸른이르님 수계 윤석열 DNA를 닮아가려나 청내. 하여튼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뭐 국무회의를 하는 척이라도 했잖아. 뭐 알고 보니까 그 국무회의도 아니었지만은 국무회의를 하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정청래는 그냥 통보하고 야 나 계엄 선포할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이 계엄을 이게 불법인데 이게 지금 불법인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가 뭡니까? 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된 거잖아. 윤석열이 불법을 저지른 거는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국회 표결을 막은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혜태님 조국당과 합당 원천무효.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동의 없이 임의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불법이 된 거야. 아니 어떤 그 이직 정신 나간 뭐 변호사인가 하나는 누군지 이름을 까먹었네. 자기는 왜 헌법에 대통령 계엄권이 있는데 이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를 SNS에다 싸질러 놓은 년이 있더라고. 아니 변호사라는 게 법을 몰라요? 합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불법이 된 거고 그래서 사형을 받은 거잖아. 지금 털레반들이 이현주 공격하는 논리가 그 이직 변호사가 윤석열의 계엄이 뭐가 문제냐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최고위원회에서 적어도 합당이라는 것이 합당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제 합당을 추진하게 되면 논란이 될 수 있죠. 근데 최소한의 절차는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당대표가 합당을 하려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최고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 그게 이제 최소 민주주의예요. 최소 민주주의. 최대 민주주의가 아니고 최소 민주주의인 거예요. 최고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당의 공식적 입장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건 조국당에 공문을 보내건 합당 절차에 돌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최고위원회를 안 거쳤잖아 지금. 그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결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정청래가 최고위원회 동의 없이 합당을 선포한 건 똑같은 행위인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걸 문제 제기하는 절차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유린을 했는데 그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난을 하는 게 이게 상식이 있는 놈들입니까? 게다가 당시 상황이 20분 전에 와가지고 통보를 하고 지가 뭔데? 최고위원회가 통보해야 되는데요? 의결하는 곳이지 통보하는 곳이 아니에요. 최고위원회는. 그 최고위원회도 통보를 하지 말았어야지. 당대표한테 그런 권한이 있으면은. 그 최고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가지고 일단 기자회견을 중단하자라고 당대표를 붙잡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뿌리치고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민주정당에서? 옹호할 걸 옹호를 해야지. 이게 합당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절차와 과정 자체가 불법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불법의 수준에. 그리고 저는 왜 최고위원회 협의를 안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청래당이 숫자가 더 많잖아요, 최고위원이. 5대 3대 1이잖아 지금. 그럼 얼마든지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청래당이 다수니까 청래당이 동의를 해서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합당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최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합당을 제안할 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이? 지금 조국당이랑 합당을 안 하면은 뭐 민주당이 망합니까? 정도님, 적나라하게 본색을 드러낸 문조털레 강민락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늘이 대한민국에 준 기회를 막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체육도 당황을 했죠. 체육이가 이제 조블쇼인데 오늘은 조블쇼를 못 하더라고. 왜? 자기가 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과 반대되는 어떤 의견들을 뭐 대표해가지고 체육이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 체육의 질문에 이현주 의원이 토를 달 수가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했어. 누가 봐도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이 한숨 푹푹 쉬면서 쩔쩔매더라고. 코스모스님, 좋아요 누르면 최한욱TV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될까요? 좋아요를 일단 많이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을 이제 제가 좀 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제 채널이 참 황당한 게, 저는 이제 구글도 좀 이상해요. 저는 이상한 것이, 제가 이제 그 구독자가 한 5만 조금 넘잖아요. 5만 조금 넘는데 전혀 알고리즘 못 타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어. 아니 5만이 넘는다고 해도 뭐 동접자가 많지 않으면 알고리즘 못 할 수는 있죠. 근데 매일 4,000분이 넘는 분들이 방송을 보는데, 이거 뭐 지금 동접자 대비 시청률로 따지면은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상위 1%에 들어가는 그런 수준의 이제 시청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구글 입장에서 보면은 최한욱이 효자잖아요, 그죠? 시청률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도록 끌어주는 그런 채널들이 효자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구글 사장이면은 그냥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최한욱 같은 채널을 많이 키워줘야 돼. 알고리즘에 이제 노출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볼 때 지금 뭐 구독자의 한 10% 정도가 동접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 그러면 앞으로 뭐 구독자가 10만이 되면 10%면 1만이 되고, 동접이 20만이 되면 2만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아니 왜 저는 철저하게 구글에서 저를 외면하고 있는지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상식적으로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을 하면은 AI가 이제 알고리즘을 관리한다, 구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면 구글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채널을 많이 노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식인 거잖아. 근데 안 해. 안 돼. 이상해. 하여튼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튼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새긴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은 뭐 어쨌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YH권님,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그 뒤에도, 그래, 최고위원회 본인이 생각할 때, 참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지금 급박하게, 합당 제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위원회 20분 전에,
기자회견 20분 전에 최고위원들한테 통보를 했어. 그래서 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불법 계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럼 그 뒤에라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내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뭐 보안 유지가 좀 필요한 일이고 조국당에서 그동안 내가 조국당에 계속 접촉을 해왔는데 합당을 거부를 하다가 어제 갑자기 조국이 합당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뀔까봐 내가 뭐 빨리 기자회견을 한 거다. 헤이키위님. 그래도 한때는 10여 년 전 짜왕 방송도 알고리즘에 떴어요. 짜왕 브록에도 짜증이 많으셨더라고요. 예. 저는 뭐 계속 짜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게 오늘 저 매블쇼가 오늘 최고위원회가 있었어요. 최고위원회가 오전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매블쇼에 출연을 한 거잖아. 그 이현주 최고가. 근데 최고위원회를 끝나고 왔는데도 설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합당을 추진하게 될지, 합당이 왜 필요한지부터 얘기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왜 합당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합당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토론을 해야 되잖아. 라이리 마샤님. 정청래가 합당 발표 전 최고위원 하는 게 성렬이가 비상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 하던 게 생각나네요. 성렬이처럼 골로 간다. 지금 골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설명이 없다는 거야. 제가 어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뭐 2달 안에 합당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을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어제. 근데 저하고 이현주 최고위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뉴스 보고 알고 이현주 최고위원도 뉴스 보고 안 거예요. 아니 최고위원하고 일개 유튜버하고 당 돌아가는 상황을 똑같이 알면 최고위원을 왜 합니까? 여러분. 아니 어찌 보면은 이현주 의원보다 제가 더 많이 알 수도 있어. 왜? 이현주 의원 바쁘잖아요. 뭐 일하러 다녀야 되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저는 이제 방송 준비 때문에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현주 의원보다 당 내부 돌아가는 상황을 더 먼저 알게 되는 거야. 그 최고위원회를 왜 만들어놔요? 아니 유튜버나 최고위원이나 당 내부 상황을 똑같이 알고 있으면은 최고위원회를 뭐하러 만드냐고. 아니 최고위원회를 해산해. 당무위원회도 해산하고 당원 주권 민주주의라며. 그게 그렇게 좋으면은 최고위원회도 없애고, 최고위원회를 저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최고위원회 없애고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다 없애요. 다 없애고 그 당원 투표로 다 하면 되잖아. 그 정청래 마음대로 하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지금? 아니 지금 며칠 지났어요. 합당 기자회견하고 지금 며칠이 지났냐고. 그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논의 한 번 안 했다라는 거야. 이 중요한 문제를 던져놓고.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논의 한 번은 안 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윤석열보다 더한 거죠. 윤석열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무슨 나중에 사과를 됐어. 이런 비정상적인 당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을 이렇게 운영했던 당대표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최고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거는. 최고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는 건 당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현주 최고는 당원들이 뽑아서 저 자리에 가 있는 거야. 선출직이에요, 선출직. 자, 그리고 오늘 매블쇼에서 매블쇼가 아니고 또 다른 채널에 나가서 JTBC에서 이제 그 이현주 의원이 또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과연 우리가 지금 합당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쇼츠 영상으로 잠깐 들어보고 가시죠.
당이 대표 개인 게 아니고요. 예. 이런 식의 절차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익이 있냐? 조국혁신당이 우호적 야당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예. 그런 당을 여당이 통합을 해버리면 보수 대결집으로 1대1 구도로 전환이 되고 정치 개혁의 흐름에도 역행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원내에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많은 후보자들도 굉장한 혼란을 지금 겪고 지금 분개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그럼 누가 이익을 얻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결국에는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것을 앞으로 연임을 할 생각이 있는 당사자가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데 그 룰을 당사자가 셀프 변경하느냐라는 게 사실은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같이 책임지게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하고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당이 대표 개인 게 아니고요. 예. 이런 식의 절차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익이 있냐? 조국혁 자,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거의 뭐 독재자에 가까운 거죠. 폭력적으로 합당을 이제 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이 양분이 되고 이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오늘 뭐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현주 최고나 강덕구 황명선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긴 했는데 정작 이건 뭐 이해찬 전 총리께서 서거하시는 바람에 이런 이제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모두 모인 것 뿐이지 최고위원회가 기능해야 될 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민주적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복만삼님 집청 내 표고문 최고위 해산하고 일체 정치활동 금하고 최평은 눈에 띄는 대로 처단한다. 저는 그냥 곧바로 저기 그 연평도로 끌려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된 거예요. 오늘도 제대로 협의를 안 한 거잖아.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합당 문제가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 최고위원회를 열었으면은 당시에 또 합당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제대로 된 논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20분 전에 통보하고 그냥 뛰쳐나간 거 아니야, 정청래가. 그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논의를 안 했어요. 논의를 안 했다라는 거는 최고위원회를 사실상 해산시킨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국회 해산하고 똑같은 거야. 윤석열이 아까 뭐 복만삼님이 얘기했듯이 윤석열이 국회 해산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푸른이른님, 복만삼님, 쩔레는 요번에 제대로 걸렸음. 짜승사자 최평님. 누가 죽는지는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최고위원회 해산시킨 거잖아요. 아무런 논의를 못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잖아. 국회 해산시킨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게? 윤석열이. 최고위원회가 민주당의 국회예요. 민주당 국회를 당대표가 대통령이 해산시킨 거잖아. 응? 국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회를 당대표가 무력화시킨 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킨 거랑 뭐가 다르냐고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현주 최고위원의 지적이 분석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 정확하다고 보느냐. 정성열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랬습니다. 은율님,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 다음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야. 실익이 있으면 해야죠. 즉 이재명 조국당과의 합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돼. 그럼 해야 되겠지. 조국당과 합당하면 지방선거에 이겨요.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조국당하고 합당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됩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며칠 동안 조국당이 한 짓을 보세요. 봉욱 민정수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욱 민정수석 악마화하는데 앞장선 게 조국당하고 김어준이에요. 제가 분석해 드렸지만은
그 주진우가 폭로한 뭐 괴문서, 예, 봉욱이 검찰 이원화를 중수청 이원화를 주장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다라는 그 괴문서가 조국 당의 황운하를 통해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경찰 쪽에서 만들어진 문서인 것 같은데 그 실제 경찰 쪽에서 만들어진 거인지도 저는 의심스럽고, 누군가 임의로 만들어서 공문서인 것처럼 위조를 해가지고 방송을 했으면은 이거는 가짜뉴스예요. 처벌을 받아야 돼. 저는 봉욱 민정수석이 주진우, 김어준, 황운하를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고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그냥 그대로 놔두냐고. 그리고 그게 실제 경찰 쪽에서 작성된 공문서라면 그 공문서를 유출한 놈들, 그 다음에 그 공문서를 빼돌린 황운하, 예, 그걸 보도한 주진우, 이거 다 처벌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대고 있는 게 지금 조국당이에요. 근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국당하고 합당을 한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봉욱 민정수석,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악마화해가지고, 봉욱 민정수석 사퇴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지방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2.3% 지지율 나오는 조국당하고 과연 합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2.3% 지지율이 더 나올런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2.3%를 더하지 않으면은 지방선거에 질 상황입니까? 2.3%가 아니죠. 2, 3%. 조국당 지지율이 지금 2, 3% 나오잖아. 그리고 조국당 지지율 2, 3% 중에 절반은 호남에서 나오는 지지율이에요. 절반은. 호남을 빼면은 1%도 안 돼요, 얘네들이. 지지율이. 그 1%도 안 되는 그 당하고 합당을 해야 우리가, 지방선거에 이기냐고. 저는 이현주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반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중도층이 등을 돌릴 위험성이 있어. 그러니까 1% 더 하려다가 2%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걸 정확히 수치로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조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국이 합당을 하게 되면은 당대표가 돼요. 여러분, 뭐 지분 협상은 안 한다고 했지만은 두 당이 합당을 했는데 공동 당대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선거 때. 정청래하고 조국이 공동 당대표가 되는 거야. 이 정도 요구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조국하고 정청래가 지방선거 때 투톱으로 설치고 다닐 텐데, 쌍포로 조지고 다닐 텐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조국 선거가 돼버리는 거야, 지방선거가.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 필승 전략은 이거예요. 이재명의 지방선거를 해야 돼. 대통령을 앞세워서 지방선거를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청래하고 조국하고 공동대표가 돼가지고 둘이서 설치는데 그게 조국의 선거가 되지. 그리고 국민의힘 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조국 가지고 우려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정청래 하나만도 신의 선물인데 여기에 조국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설치고 다니면 국민의힘 애들, 보수 애들은 민주당 공격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조국만 조져도 제가 볼 때는 2, 3% 이상은 우리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5% 이상은 손해를 봐.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조국을 껴넣게 되면 그동안 대통령께서 쌓아온 중도표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잘 보세요. 조국당 지지하는 2, 3%는 민주당 지지 안 해요. 아, 예컨대 이런 거잖아. 심상정이 아무리 망해도 2%, 3%가 나와요. 그죠? 아,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심상정이 3% 나오잖아. 이 3%는 허경영이 출마를 해도 3%가 나오고요. 심상정이 출마를 해도 3%가 나와요. 제가 나가도 3%가 나와요. 그냥 나는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나는 다 싫다라는 정치 혐오병자들이 있어. 그 정치 혐오병자들이 제3정당에 꼭 투표를 합니다. 이게 2, 3%예요. 물론 뭐 진보당도 있고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있는데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지지율이 거의 안 잡힙니다. 그 진보당 1% 잡혀요. 그 다음에 조국당 2, 3% 잡혀. 그럼 이거 합치면은 3에서 4%잖아. 이 사람들은 절대 민주당을 안 찍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의힘도 안 찍어. 그래서 조국당이 민주당으로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조국당 2, 3%가 민주당 표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들은 무조건 민주당이 싫기 때문에 다른 당을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면 그 2, 3%가 어디로 가느냐?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그 심상정 몫을 지금 조국이 먹고 있는데 조상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조상정이 몫을 누가 가져가느냐?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실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실익이 되는 건 딱 하나죠. 뭐가 실익이 되느냐? 조국당 당원들이 민주당으로 합류를 하면은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할 때 정청래 표가 늘어나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할 때 정청래 표 조금 늘어나는 거 외에는 민주당에 이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합당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